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입시 파트 맡았고요. 전 한시에서 입시전략연구 소장 맡고 있고, 생계를 위해서 여러 군데 나가서 설명이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친해지면 유용한 입시 관련 사이트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냐 이제 이런 조사를 하실 때 그냥 이제 옆집 엄마한테만 묻지 마시고 요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 현황, 여기 이제 평가 계획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이게 이제 각 학교의 그 수학, 영어, 국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대략적인 걸 좀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요 어디가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요 두 군데를 이제 열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데이 포탈 어디가 대학 어디가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이 나오면 입력하면 내신 표별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전교과로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충남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S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충남 S대학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 사과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이화여대고, 문과는 국영수 사까지만 반영한다든지, 이과는 국영수 과까지만 반영한다든지, 이게 이제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니까 어디가에다 입력하시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대학의 수시 교과 전형, 수시 종합 전형이랑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도 제공을 해주니까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처에는 요강이랑 그다음에 여기도 입시 결과가 자기네 대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처에서 제가 좀 열심히 보시라고 이제 권유드리는 건 뭐냐면 요 전공 관련 소개 있죠. 각 전공 소개. 왜냐하면 이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자꾸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기계공학과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학과가 어떠냐고 자꾸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들은 대단히 괴로워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 입학처에 있는 전공 소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공 소개 보시면 그리고 거기 이제 각 커리큘럼, 진로 현황에 대해서 나오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디가나 입학처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나올 때, 졸업할 때는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 지원할 때 보시면 물론 이제 자사고도 이쪽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데 그 마감날, 그 원서 접수 마감날 마지막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를 안 보여주거든요.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날 4-5시간 안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눈치 작전이 매우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마감 전에 너무 낮았던 과는 경쟁률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가요. 근데 그 다 이제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또 낮으니까 우리가 붙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넣어서 경쟁률이 이제 폭등하면 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여기를 이용하시는데 현재도 보실 수 있는 게 대학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률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알림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디 가는 입학처,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올 때 오프라인 이걸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대입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의대 지원이랑 이제 무전공 선발 확대된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지금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요 1번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킬러남을 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 24학년도 수능에 킬러문항이 빠지니까 엄마들은 시험이 쉽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은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국어도 더 어렵게 나오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엄마도 화가 나고 아빠도 화가 나고 학생도 화가 나고 교사도 화가 났어요. 그냥 대통령 혼자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 뺐으니까 신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치고 2학년 때도 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치는데 제가 지금 모의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뭐 3월, 5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그냥 학년별 재학생들끼리 그냥 경쟁력 없는 애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3 6월달이랑 고3 9월달에 드디어 재수생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성적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1, 2등급 나왔는데 고3 6월만 4등급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고3 6월 것만 봐야 되는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지금 영어 절대평가인데 6월 모의고사에 1등급 비율이 1.47% 나왔어요. 1.47%는 전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1등급이 4.71%. 상대평가에도 4%인데 절대평가에서도 4%. 요번 6월 모의고사는 1.5% 정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내신에 대한 그 변별을 하려면 수능을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전공 선발 이쪽은 엄마 아빠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애가 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선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정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 좋은 건 뭐냐면 무전공 자유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학과 인원을 뺏어서 이 인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뭐 30명, 50명, 40명 다른 학과들을 뽑고 있다가 자유전공 만들면서 30명의 과가 20명으로 줄어들고 50명의 과가 25명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시원서 내야 되는 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연 전년도에 나온 성적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은 2,000명을 순수하게 증원, 순정 인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N수생은 그냥 젊은 재수생뿐만이 아니라 늙은 N수생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번에서 이제 요 대개 편안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죠. 그냥 전년도에 하든지 다음 연도에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애 때부터 하냐. 우리가 그때 애를 낳아서 그렇습니다. 답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 무전공 자유전공은 정확한 이름이 전공 자유선택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대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득일까 독일까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고요. 융합형이 종합 전형이고 논술 우수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논술 전형. 그러면 원래는 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이 자유전공 계열이 원래 작년에 계획을 발표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종합전형, 공학계열 130명, 사회과학계열 53명, 인문과학계열 46명이었는데 자유전공 계열을 114명을 종합전형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3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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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줄어들면 보통 이제 커트라인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이 생기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여기에 쓰면 제일 많으니까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자기가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요. 네, 우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우기는 학생들 중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 전형에서 성균관대가 많이 뽑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학교가 성균관대 종합전형에서 그동안 거의 안 뽑혔던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내신 따기 용이한 문제가 좀 쉬운 일반고들, 예, 그런 고등학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균관대 그냥 우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난 성적이 좋으니까 뽑히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내신을 많이 올려서 여기 교과에다 쓰시는 게 좋아요. 교과전.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많은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대학은 계열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 예, 네가 전기전자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자전기공학부를 넣으면 합격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고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떠드냐면 엄마 성대가 나 뽑는데 이런 헛소리를 해요. 예,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동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20명씩 30명씩 뽑아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신 따기 용이한 고등학교, 뭐 특정 고등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그 학교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학교들은 매년 30명씩 내도 1명, 2명 붙을까 말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요 종합전형 성균관대에 잘 안 뽑혔다면 안 내는 게 현명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성균관대는 매우 나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는 거죠, 성균관대는. 그러면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고려대예요. 예, 고려대학교는 종합전형에서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거든요. 단 수능 최저를 봅니다. 수능 최저. 예, 근데 그게 약간 세죠. 4개 과목 합쳐서 8등 현재.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니네 고등학교가 뭐 흡연천국이든 음주천국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되면 예, 뽑힐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내신도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계열, 다른 과의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자율전공계를 만들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합리적으로 했어요. 요새는 자율전공학부를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학과를 어디를 선택하냐면 예,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자율전공 들어가서 철학과 가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인기학과를 인원을 줄이고, 예, 인기학과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문사철 있죠? 예, 어문, 사철학, 이쪽은 인원을 안 줄였어요. 예,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 자율전공을 이제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49명, 40명인 미니 의대라고 예, 하는 그 대학들의 인원을 좀 더 많이 주려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국립대, 예, 미니 의대면서 국립대 이쪽을 이제 많이 증원을 시키려고 해서 충북대는 가장 큰 혜택을 받았죠. 예, 이 49명에서 200명, 네,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 정원을 이만큼을 빌렸다. 이제 여기서의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억측이 뭐냐면, 의대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나는 약대 쓸 건데 약대에도 성적이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웃겨요. 그리고 중앙대는 이제 3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아니냐, 이렇게 우기죠. 예, 그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진짜로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친해지면 좋은 입시 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유튜브를 끊지 않고 적어주십시오.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업적인 내용을 이제 끌어들이거든요. 예. 일반화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면 좋은데, 이제 상당히 특이한 사례, 이런 걸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의대 증원이 2,000명이라는 거는 고려대 자연계 대학이 하나 더 생긴 거긴 맞아요. 예, 상당히 많이 증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증원을 시키고 현재 예과 1학년이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야 성적이 떨어져요. 기존의 예과 1학년, 작년에 의대를 들어간 아이들이 각자의 대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요번에 고3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의대, 치대, 약대가 내신이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대생들은 뭘 하고 있냐면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들어간 애들은 뭐 거의 필수 과정이고요. 제가 의대 보냈던 본과 3학년에도 걔 나이 치면 6수거든요. 자기도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지역 국립대의 본과 3학년인데 수능 봐서 서울로 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과 부모님들 내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가는 대학들은 성적이 떨어질 거다. 그럼 이제 이 약대가 22학년도에 그 약전원에서 학부로 전환됐거든요. 그때도 많이 우겼어요. 약대가 이만큼 생기니까, 학부가 생기니까 서연고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많이들 우겼습니다. 근데 안 떨어졌어요. 이때 서연고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2배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경쟁률을 보면 성적이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증원된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우리 뭐 수도권 경기 인천 이제 이 지역 인재가 없으니까 사실 이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든데, 거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 요 가천대 경기권 인천권을 늘려줬으니까 학생 보수자 교과 전형이 기존에 5명을 뽑으려고 계획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26학년도 증원 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25학년도 증원 전이라고 해주시면 좋고, 25학년도 증원 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6학년도 증원 후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면 가천대, 가천의학학 이렇게 이제 이름 이상한 거 있죠. 이게 다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은 원래 20명 뽑으려고 하다가 33명으로 1.5배를 늘리고, 매우 특이하게 논술을 안 뽑다가 논술을 40명 뽑아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대치동권에서 의대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다 여기다 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1등급 3개예요. 그런데 1등급 3개가 아니라 3등급 3개인 아이도 넣어요. 지금 들으실 때는 미쳤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서를 쓰는 상황이 되면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고3집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제가 이제 말리는 건데, 말리면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딸의 능력을 그 딸이 치고 하냐 이제 이러면서, 그 딸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가 요거는 이제 의대 얘기지만, 올해 새롭게 만든 전형이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인데요. 내신을 상대평가 1, 2, 3등급을 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절대평가 A, B, C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1단계 7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4.5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다 A를 받은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걸로 321명 뽑습니다. 근데 1단계 7배수예요. 그러니까 2,800명, 2,900명을 뽑아서 이제 면접을 시킬 건데, 올해 3점대는 아니고 이제 3점대 후반부터 6점대 성적 애들까지 다 가천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가천대가 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엄청난 수입을 끌어당길 거예요. 이 논술과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그래서 아마 서울에 병원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가천대 병원이 목동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다 원성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3중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만 뽑다가 교과 전형 10명을 뽑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기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합격자 평균 성적 1.0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예, 뭐 결과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이라고 써 놓으시면 돼요. 네, 1.0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예, 요 에이스 종합전형을 2배로 늘리고 교과 전형을 15명 예, 이렇게 뽑고, 인하대 같은 경우가 예, 종합전형을 3배 가까이 늘리고 교과 전형을 2배 이상 늘리고 정시 예, 여기를 예, 3배 좀 안 되게 늘리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의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단대천안이 원래 지역인재 교과를 안 뽑다가 종합만 뽑다가 지역인재 교과를 뽑고 이제 논술을 여기다 이제 13명을 뽑습니다. 지금 이제 순천향대는 이제 교과 우수자 우리도 쓸 수 있는 요 전형이고, 지역인재 교과는 뭐 충남, 충청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단대천안은 정시에서 일반 전형 정시도 있고 지역인재 정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수시 지역인재 교과에서 인원을 다 못 뽑으면 정시로 이월되는데 정시 지역으로 가요. 그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 종합전형, 일반 논술전형에서 학생들을 못 뽑았다 그러면 정시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순천향대를 보시면 뭐 수시에서 지역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지역인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반에서 못 뽑아도 일반 정시로 가고, 지역인재에서 못 뽑아도 일반 정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역대학의 정시는 지역인재가 없기 때문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권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기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대 지원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를 가고 싶다면 예, 영순위가 수능이에요, 수능. 아까 그 1등급 3개, 천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등급 3개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명목 경쟁률은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되면 논술에서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수능 최저 조건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자격이 박탈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매우 우습게 여겨요. 네, 대단히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 국민대 같은 경우가 이제 문과가 2개가 5등급이고 자연계가 2개가 6등급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생각해요. 2개가 아니 3등급 2개가 안 나와? 바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게 안 나와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대 경영학과 2개가 5등급 못 맞춰서 교과전은 커트라인이 6.8이에요. 9등급제에서 6점 몇 등급이 국민대 교과에 들어갔어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중간에 블랭크가 생긴 거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랑 최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3개학 4등급, 4개학 6등급 이런 게 이제 최저, 대학 입장에서 최저고 우리들한테 최고 등급이다. 그럼 이제 수능을 마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인재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제 요번 고3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의 재학생 숫자, 요 수학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숫자, 그 다음에 수능 1등급 나오는 퍼센티지인데, 보시면 강원도에서 수학 수능 1등급이 97명 나와요. 그런데 강원도에 의대 정원이 432명입니다. 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정시 2월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순천향대 쪽, 대전, 세종, 충남 이쪽도 예, 재학생은 3만 명이 넘지만 수학 내신 1등급은 요 증원된 인원 970명보다 더 많아요. 1200명. 근데 수능 1등, 수학 1등급은 79%에 해당되는 이제 770명. 이제 요걸 수시에서 못 뽑는 경우에는 뒤로 넘어온다는 거죠. 정시적으로. 그럼 이제 수능이 잘 받쳐져 있으면
수시를 쓸 때도 자기가 정시로 아까 얘기한 나쁜 대학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면 수시에서 중앙대를 쓸 거야 안 쓸까요? 자기가 정시로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면 수시에서 중앙대는 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수시 납치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수시를 상당히 높게 쓸 수 있지만 이게 내신만 좋고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써야 돼요. 수시 와서 쓸 때. 그래서 이게 의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학과를 쓸 때도 수능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는 그 원서 쓸 때 전략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의대 들어가서 놀고 있는 애들,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 넣고, 전년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국어 100분이 100점에 90점.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5, 1등급 이렇게 보일 텐데, 요거를 보실 때는 이게 좋습니다. 100분이 만점이 300점인데, 국어 100분이 100점, 수학 100분이 100점, 과탐 100분이 평균 100점에서 300점 만점인데 296.5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기 지역에 지역인재를 하나 쓰고 충남대 의대 지역인재가 뭐 적정 또는 안정으로 나와요. 좀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다시 지역인재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 이제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를 쓰고 나서 다 서울로 써요. 그래서 나군에서 중앙대 경희대는 상향, 합격 확률이 뭐 20% 미만이니까 여기 쓰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학생이니까 이화여대 의대 자연이고요, 이화여대 의대 인문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쓸 수 있고 인문도 쓸 수 있는데 이화여대식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0점 만점에 973.89점이고 문과 쪽이 972.94점이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요때 자연계가 55명 뽑고 인문계가 8명 뽑습니다. 문과생도 쓸 수 있다지만 뚜껑을 열면 여기도 이과, 여기도 이과예요. 뽑구나. 왜냐하면 지금 문과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 다 쳐집니다. 이게 통합수능이라서. 그래서 이 학생은 자연계 쪽에 점수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다군에서는 상향인 인하대 쓸래 아니면 좀 적정할 수 있는 당국대 쓸래 그랬더니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는 순천향대를 쓰겠다 그래서 여기 최초 합격이 되고 이화여대도 최초 합격,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의대가 예비번호 109번이 나왔어요. 109번. 근데 이제 작년에 충원 합격이 139번까지 됐어요, 순천향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4차 충원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의대를 써서 3개 의대가 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이제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얘는 이제 재수를 해서 잘 된 케이스인데, 다음 아이는 저기 봐주세요. 142, 141점인데 142, 141점이었는데 이게 더 높죠. 표준 점수 더 높죠. 근데 이제 과탐을 맞췄어요. 얘는 이제 고3 재학생인데 100분이 100점에 이쪽이 약하죠.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8. 표준 점수는 얘가 416점이고 아까 앞에 애가 417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100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탐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연세대라든지 서울대, 컴퓨터 빼고는 뭐 서울대는 다 적정이다. 적정한 라인이기 때문에 의대를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전남대 의대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화여대 쪽으로 환산을 하니까 자연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인문 쪽으로 해서 972.95점이 나오고 좀 상향으로 순천향대 의대를 쓰면 어떻겠냐 했더니 얘는 이제 의대에 대한 소명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 점수는 좋은데 그래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쓰고 연대 컴퓨터를 이게 안정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눈 감고 지원을 해도 붙어요. 그런 점수죠.
그 다음에 이제 다군에다가 고신대 의대를 썼습니다. 쓸 대학이 없으니까 일반과는. 그래서 당연히 최초 합격 고신대 의대가 예비 11번 나와서 충합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화여대 의대에 쓸 걸 그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화여대 의대 97.95점이죠. 97.95. 근데 아까 앞에 학생 97.95인데 앞에 학생이 97.94예요. 얘가 0.01점 밑에고 뒤에 서명의식 없었던 애가 0.95, 0.01점 이런 정시에서는 얘가 붙거든요. 실제로 모의 지원을 해보니까 8명 중에 한 6번째 나왔어요. 얘도 합격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 여학생한테는 이화여대 인문 의대를 쓰지 마라. 내가 이화여대 인문 환산 점수 너보다 높은 애들 4명 상담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이죠. 8명 보는데 제가 이화여대 의대 인문 지원하는 4명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 근데 왜 그러냐면 얘도 붙여야 되고 아까 앞에 애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충돌시켜 놓으면 아까 앞에 애가 0.01점 낮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문을 쓰고 앞에 애는 자연을 써라. 그래서 둘 다 붙었을 텐데 얘가 의대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으로 쓰고 저는 빨간색으로 추천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엄마가 속상해서 연락이 왔어요. 인재야 이화여대 의대 안 쓴 거 후회하고 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는 이거예요. 다 붙었으니까 서울대 등록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신대 의대에 등록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예,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인생사에 강하게 좀 그래서 뭐 이 점수가 내년에도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의대에 해놓고 시험 다시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대인지에 있는 겁니다. 아니 목동 시대인 줄 알고 대치동 시대인, 예, 대통령이 선전하는 재수학원 있죠? 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1, 고2 때 모의고사 때 못 만나요. 오로지 고3 모의고사 6월과 9월에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무중학자한 애들은 같이 경쟁을 안 해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뭐 이제 6월 달에 떨어져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상당히 깜찍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올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대 거기 나온 이번 자료들을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 나온 성적은 9등급제에서의 성적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2점대가 없습니다. 1점대가 약대에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료들도 거기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학년도 개편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능에서는 그 선택해서 보는 엄매냐 화작이냐 이제 이런 걸 선택을 안 하고 이제 통합 과목을 다 시험 보고, 지금 고1과 중3이 아주 많이 다른 게 이거죠. 그 현재 고1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만 배우고 수능 시험은 뭐 문화생지나 사회문화 생활과학 이렇게 선택 과목을 보는데 수능에서, 지금 중3은 선택 과목 같은 거를 사회문화라든지 물리원, 물리학, 초 이런 거를 내신으로만 배우고 수능에서 다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재 고1은 예전 선배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고 나면 다 버렸어요. 과감하게. 어차피 수능에서 안 보니까. 근데 고1은 지금 버릴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버렸다가 또 재수강 다시 해야 되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적이랑 기하, 심화 수학을 만들자 막 그랬는데 수학회에서 엄청나게 거칠게 요구했는데 뭐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신설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5등급 성적평가를 하니까 과연 어느 정도 그 합격선이 더 올라갈 거냐. 그 5등급으로 되니까 뭐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됐다. 우리는 한 2등급 선이니까 10% 안에 드니까 1등급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제 다들 느끼고 계신데, 제가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 국민이, 전 중3 아이들이 자기가 다 1등급 받는 줄 알아요. 네, 다 1등급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다 계획을 짜시는데, 전 과목이 1등급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예상하실 때는 이게 전부 다 1등급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40% 기율 유지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선배들은 화작이냐 언매냐 중에 선택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붙어서 시험을 보고 매체 언어만 빠지는 거예요. 매체 언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수가 선생님이 아니라 수원이 대수고요. 수치가 미적분 원이고 확통이 확통.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게 절대평가. 그 다음에 이렇게 9과목, 8과목 중에 선택을 하다가 이제 공통 통합세 통합과목으로 이제 묶어서 시험 본다. 그 다음에 내신이 원래 이제 4%, 11%, 23%, 1, 2, 3등급에서 10%, 34%, 66%로 범위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2등급 구간에 있었던 상위 5%에서 10% 아이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갈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기존의 3, 4등급 구간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2등급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4% 희소성이 있을 때랑 희소성이 떨어질 때는 그 성적에 대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아마 수능 최저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를 아까 2합 5, 2합 6에서 2합 4, 2합 5로 이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사고랑 특목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길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 ABC로만 나왔던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가 1, 2, 3, 4,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에서 그냥 ABC로만 포장이 됐던 게 상대평가로 되니까 이 부분은 외고 자사고한테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냥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던 과목들인데 그것도 다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사특목에 분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 걸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수시 직윤에서 요 3개가 7등급이거든요. 요거들은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 수능 최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뭘 뽑냐 그래서 면접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시에서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이 비율을 40%라고 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수능보다는 이제 이 전형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그 의대 사례 2개 말씀드렸는데, 거기 표준 점수를 뽑는 게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아니라, 1단계를 그냥 등급으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를 평가해서 짜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시에서는 전형 방식을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확정 발표된 건 아니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대입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도 중3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새 지금 고3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요번 주에 계약하거나 다음 주 초에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9월 4일날 아까 말씀드린 재수행이랑 다시 9월 4일날 모의고사를 가요. 9월 모평이라고 그러죠. 9월 4일날 그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9월 4일날 마지막 모평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제정신이 아닌 애 2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은
학교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 내신 따기가 좀 그래도 쉬운 용이한 고등학교에 가서 목적을 이뤘어요. 1.3대 등급을 받고 그래서 전교 2등입니다. 전교 2등.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6월달 모의고사를 보니까 뭐 평소에는 1등급, 2등급 나왔대요. 영어가. 근데 지금 2등급이 없어요. 한국 사람 제외하고 2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제가 정시를 어디 가나 계산해보니까 건대 글로벌 바이오이야 반대처럼 제약공학. 근데 수시에서는 약대를 목표로 준비를 했던 애거든요. 근데 약대의 수능 최저가 센 데는 3합 4등급, 보통이 3합 5등급. 얘는 3합 5등급이 아니라 하나합 5등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 약대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상당히 풀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과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반과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균관대 그 종합전 이런 거 쓰면 쳐다도 안 보니까 추천 전형을 써야 돼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근데 서울대가 3개 합 7등급, 연세대가 수학 포함해서 2개 합 5등급, 고려대가 3개 합 7등급, 서강대가 3개 3등급. 지금 다 못 맞히고 있어서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괄호에다 써놓은 건 뭐냐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마치면 적정한 소신, 서강대가 적정, 성균관대 교과가 적정 소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9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똑같다 그러면 그럼 이제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예, 여기 이화여대 교과를 반드시 써라. 수능 최저가 없고 1단계 5배수를 뽑아서 면접하는 교과전입니다. 요걸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이그러지죠. 예, 여대는 가면 안 되는 데가 되니까 여자애들한테 여중 여고 애들한테 금기어가 여대예요. 수녀 만들 일 있냐 이러면서 대단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죠. 여대도 너 싫어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남자들 못 보니까 널 뽑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3개 합쳐서 몇 등급인데 이제 경희대부터는 경희대 외대가 이제 2개와 5등급, 2개와 4등급이니까 여기가 1.52등급이니까 네 내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2와 5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위험한데 맞추면 적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한테 이제 희망 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 이화여대는 어딜 간 다음에 반수든 재수든 해서 학교에서 힘들다 그랬지만 내년에 네가 쓸 수 있는 약대가 수준크다. 서울엔 안 되고 지역대하고 가면 된다. 왜냐하면 내신, 이게 이제 내신 구간이거든요. 합격자 구간. 얘가 1.3 초반이니까 쓰면 거의 다 된다. 단 여기 아까 말씀드린 3개와 5등급 또는 3개와 6등급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수능 최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고 등급이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신을 따기 용이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 목적은 이뤘는데 수능이 망가진 거예요. 수능이.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내신 준비를 하겠지만 방학 때는 수능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내신을 갖고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학생들은 방학 때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면 구탈하시든지 밥을 안 먹이든지 그래서 수능을 어쩔 수 없이 하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최상위권 대학에 안전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적 성격의 학교, 이제 내신 따기 대단히 힘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신이 1.8까지 버텼어요. 그 학생은. 그런데 얘도 이렇게 얘기했죠. 평소에는 국어가 2등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평소는 없다. 6월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국수 0 중에 하나가 망가지고 과탐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얘도 목표는 약대래요. 근데 약대 가기에는 점수가 밑으로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서연고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서울대 연세대로. 아, 얘도 가천대 의대 논술 요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예, 세계 1등급이 아니라 하나 3등급이다. 너는 지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약대를 쓰고 싶다면, 예, 가천대, 아주대, 숙명여대 중에 그냥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 그 전년도 내신이랑 거의 맞으니까 적정한 소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네가 수능이 6월보다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수능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요거보다는 진정을 해서 써야 된다. 예, 약대는 하나 쓰고 싶으니까 같은 대로 하나 쓰고, 예, 연세대 국제형 융합과학공학부랑 고려대도 학과를 바꿔서 더 안전한 과를 쓰고, 예, 그 다음에 이화여대 교과전 요걸 써서 신설된 과를 써서 하는데, 요 이제 4번까지는 그냥 쳐다보는데 5번부터는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예, 이 학생도 이화여대 가려고 저 내신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화여대는 얘한테도 치이고, 아까 앞에 얘한테도 치이고, 예, 아주, 예,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시에서 현재 이화여대가 모든 과가 중앙대 밑에 있어요. 모든 과가. 의대, 약대부터 시작해서 경영학과, 뭐 기계학 다 중앙대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랑 비슷해졌냐? 아, 지금 오늘 다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중앙대랑 이화여대랑 같이 붙으면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당연히 뭐가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중앙대 가야지. 요새 어디랑 비슷해졌냐면 경희대랑 비슷해졌어요. 경희대랑 이화여대를 같이 붙으면 되게 고민해요. 경희대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거를 모든 국민과 모든 여자들이 알고 있는데 딱 세 부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류냐면 이화여대 나온 여자들, 이화여대 나올 여자들, 이화여대 있는 여자들만 인정하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정시에서 자유전공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학과를 뭉쳐서. 모든 학과별로 뽑으면 상위권과 하위권이 싹 다 나눠지지만 자유전공으로 묶어서 뽑으면 합격선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효과를 누렸어요. 이화여대가. 근데 이제 과별로 뽑는 데들은 예, 다 중앙대랑 중앙대 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시 원서 쓸 때는 이제 저 관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재수를 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접근을 정말 빡세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상당히 대충대충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고3 교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개판 중에 개판으로 바뀝니다. 예, 고3 교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판으로 바뀌어요. 예,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예, 왜냐하면 원서 이렇게 쓰고 나면 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수능을 2부로 해요, 2부로. 아, 국어 2에 수학 2, 뭐 영어 1 나오면 합의 5. 매일 2부로 수능만. 엉덩이로 해야 되는데 2부로 해요, 2부. 그러니까 2부로 하니까 최저를 못 맞추죠. 그래서,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나중 되면 또 똑같이 2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를 끝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시면 요거를 좀 고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저쪽에서 지원하는 남학생이 수학과학 성적이 이제 잘하니까 우리 딸이 수학과학 성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남친애들은 게으르면 못 버팁니다. 게으르면 못 버티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보내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렇게 이제 10개가 있고 이제 밑에 명도백을 넣어드렸는데 이 10개 학교 중에 거의 수시로 돌아가는 학교가 수시형 학교가 하나고 하늘고 민사고 제철고인데 요새 평제철고가 수시반 정시반 이 정도의 실적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예, 민사고 하나가 완전 수시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일한 정시형 학교가 상산고.
그래서 남자애들을 두배 커터로 뽑죠. 예, 남자애들 두배 커터로 정시형 아이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학생들이 상상고 가서 수시를 챙겨요. 왜냐면 이 남자애들이 막 내신 안달딸을 좀 덜해요. 그냥 내신도 가져가라 이러면서 푸근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반대로 상상고 가서 수시를 챙기면 왜 인원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덕 외고는 학생고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받쳐주면 상위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5대5의 공학이 아니에요.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명덕 외고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모르셨죠? 명덕 외고 여자 고등학교예요. 여자 아이들이 3배 왔어요. 3배, 4배.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이제 가서 버틸 수 있냐 없냐 잘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일반고적인 측면으로 고민하겠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학생들은 어떤 남자애들이냐면 게으른 남자애들을 따라가면 좋아요. 그럼 내신 따기가 좋습니다. 내신 따기가.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제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면 막 모차 피하려다가 모차에 강서 갔다가 덮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이랑 얘기할 때는 아빠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가까운 데나 빡센 데 보내라고 해요. 그냥 강서 보내, 양종 보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다투죠. 왜냐면 내신으로 수시를 가야 되는데 강서 갔다가 내신 못 챙기니까. 하지만 이렇게 빡센 고등학교에 애들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요 남고에서 요 양천이 그 종합전형으로 제일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학생부가 이 순수 목동 지역은 학생부가 그 평범 화려하지 않아요. 특히 양정부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적 능력이 강하니까 학생부의 기울일 노력을 수능 쪽으로 기울여요. 가장 학생부가 좋은 곳은 한가람고입니다. 근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한가람 대학이라고 그러죠. 한가람 대학이라고. 186명, 184명. 그리고 여고를 보낼 때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과생 잘하는 애들은 그냥 목동으로 가자. 문과생 중에 잘하는 애들은 진명으로 가자.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신으로 교과전형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금옥역을 가는 경향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이제 금옥역 이쪽 두 학교보다는 시험이 쉬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남고에서는 그냥 정시판 살겠다 그러면 이제 양정, 강서, 대일 중에 고르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제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양천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학 중에 배감, 신목, 신서 이쪽은 이제 신서가 문제가 제일 쉽지만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 인원 적은 불리한 핸디캡을 극복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신목고 원래 여학생이 추가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신목 여성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니까 그 여학생들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사랑이 꼽히는 학교가 연애 성공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신목이에요. 신목. 그래서 우리 아이, 특히 남자아이가 신목에 가거나 요 공학에 갈 때, 특히 여성이 추가되는 공학에 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명덕 외고를 고민하고 계신 남자 학생들 집에서는 우리 남자 아들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되면 가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수학과학 성적이 잘 나오고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못생겨야 돼요. 잘생기면 저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간색 성별 아이들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두니까 정말 어디 나라도 못생겼다는 신목이 자신있게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세수한다든지 옷을 교복과 할 때 가려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쪽을 이제
쳐낼 수 있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15번 막 잡아먹는 나쁜 학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 아이가 내신 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운 시험에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 가서 아까 그 전자 학생처럼 내신이 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이쪽 학교보다 최상위권 대학 가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교과 전형을 많이 써야 돼요. 이쪽을 고민하면. 그런데 이제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수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종합전형 쓸 때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 여기를 쓴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주시고, 반대로 그냥 전통 목동 지역의 빡센 학교를 고민한다 그러면 교과전형 쓰기는 아까 보셨지만 힘들죠? 대신 종합전형을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표적인 게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제 전략을 짜시는 거죠. 시험에 어려운 학교, 내신 경우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 수시를 쓰려면 내신 버텨야 돼요. 여기서 내신 버텨야만 아까 이제 고려대를 쓸 수 있는 거, 내신 이제 처지면 정시로 돌리거나 아까 이제 경쟁 카드 논술로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논술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신이 뭐 3.4, 4.8이니까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논술로 해야 아이들이 많이. 근데 이제 논술학원에서 해주는 얘기를 저한테 옮겨줘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조금만 더 훈련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음 달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능, 수학은 4등급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내는 거는 그 논술학원 경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지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 아이 성향성, 경향성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고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대박이 날 고등학교를 찾는 게 아니라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후회를 덜하라. 왜냐면 이게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만나도 후회, 여기 만나도 후회이기 때문에 후회, 아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후회를 덜할 학교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 선택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목동에 12개 고등학교를 다 고민하시는데, 아니, 두 학교, 세 학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그들은, 그 고등학교 갈 그들은 다 정해놨어요. 그 여자애랑 신목고 가기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남자애랑 신서 가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엄마 아빠가 뭐 강서 가라, 뭐 목동 가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뭐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시현 씨의 밴드가 있으니까 혹시 입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가입하시면 바로 승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